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돈과 사람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망한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욕심 부리면 망한다. 돈 욕심은 추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되려면 더 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욕심과 돈의 진짜 상관관계를 경제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욕심은 나쁜 걸까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의부터 해보죠.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핍에서 오는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에서 오는 욕심입니다. 결핍형 욕심은 남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불안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생깁니다. 이 욕심은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죠. 반대로 성장형 욕심은 내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돈은 욕심을 키울까요? 아니면 욕심이 돈을 만들까요? 라는 겁니다. 먼저 경제학이 말하는 욕심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건데요. 이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는 말했죠. 개인의 이기심이 결국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라고요. 이걸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하죠. 즉, 적절한 욕심은 시장에서는 성장 엔진이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도 혁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심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욕심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반면에 심리학이 말하는 돈과 욕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연봉이 5천에서 1억이 되어도 처음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올라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사회적 위치. 결국 통제되지 않는 욕심은 타인과의 비교로 이동하죠.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다시 내가 갖고 있고 누렸던 행복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항상 아래보다 위를 향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성장을 이룬 사람을 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지죠.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어도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만족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도 행복이 같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비교의 방향입니다. 욕심이 비교로 흐르는 순간 돈은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쫓기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욕심이 돈을 망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공포가 아닙니다. 바로 과도한 욕심이죠. 상승장에서 조금만 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외치다가 레버리지, 몰빵, 무리한 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인 폭락장, 부동산 과열기, 항상 공통점은 남들이 벌 때 더 벌고 싶었던 심리입니다. 욕심은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손실도 증폭시킨다는 점을 절대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부자는 욕심이 없을까요? 흥미로운 건 진짜 부자들은 욕심을 관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나는 잃지 않기 위해 투자한다라고 해서 더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속도보다 생존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큰 수익보다 복리의 지속을 원하죠. 욕심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 돈을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돈의 진짜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욕심은 돈을 벌게 만드는 연료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으면 삶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욕심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높이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얼마를 더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왜 더 벌고 싶은가라는 것이죠. 목적 없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 가족, 선택권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욕심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는 욕심은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은 곧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와 같은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 목적 있는 욕심 정도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게 더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목표 금액을 숫자가 아니라 목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10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아이 교육을 흔들림 없이 책임지겠다라든지 일을 그만둬도 되는 자유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 욕심은 내 삶을 확장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익률보다 좀 생존 확률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수익은 매력적이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복리는 공격성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오죠. 꼭 복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모두 그렇습니다. 지속력 있게 완성할 때 비로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 대신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자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욕심은 커지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실력은 커집니다. 자산 총액, 저축률, 투자 원칙, 숫자를 기록하는 순간 감정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이 커질수록 레버리지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흥분할수록 리스크를 과소평가합니다. 욕심이 커진다는 건 이미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은 악이 아닙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욕심이 많으면 나쁘다라고만 바라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즉, 방향 없는 욕심이 문제인 거죠. 돈은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의 욕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잘 설정한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